예. 양정철, 우리들 병원 수백억. 이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이 아주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자, 재정난에 시달리던 우리들 병원 이상호 원장이 7년 전에 금융권으로부터 1,400억 원대의 거액을 대출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출 연대 보증인에서 이상호 원장이 빠지는데 그 과정에 정권 핵심이 개입됐다. 이 의혹입니다. 자, 오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까지 입을 열었습니다. 특혜 대출 피해자 신 씨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으로서 금융권에 굉장히 지금 불법 이익을 당한 억울한 일이거든요. 양정철이라든가 윤 교수님이라든가 정재호 의원한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글쎄요, 연루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피해자한테 양정철 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탁 안 들어준다고 원한 품고 이런 분들이 다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병원 특혜 의혹에 본인이 연루된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양정철 원장한테 아마 수많은 청탁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은 누구나 양정철 원장의 대통령의 복심이다, 대통령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 사실은 VIP, 즉 권력과 가까운 사람의 힘이 센 거지 무슨 직위가 높은 사람의 힘이 센 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정철 원장한테 여러 가지 청탁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이제 양정철 원장의 얘기는 이 신씨라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런 거지. 내가 직접 거기에 무슨 관여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신씨 말과 양정철 원장의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들 병원 피해자 신 씨의 해결책을 마련하게 주겠다고 하면서 그를 달랜 친문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남습니다. 같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째 그전에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저들이 내려나와 연락이 드릴 겁니다. 일단 한쪽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장해찬 평론가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말고도 정재호 의원 그리고 한때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국은 총경까지 등장하니까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어떻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윤국은 총경 같은 경우는 그냥 고위 경찰이 아니라요. 청와대 민정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닝썬 게이트나 이런 승리 씨와 관련된 사건으로 떠들썩하게 알려졌지만 민정실 내부에서 상당히 역량을 많이 발휘했던 것으로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여러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저렇게 은행장의 거치가 결정되고 나면 빌딩 경매도 막을 수 있고 유리한 쪽으로 뭔가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식의 달래기 발언이 지금 녹취록으로 나왔잖아요. 여기에 또 정재호 의원 같은 경우도 언급이 됩니다. 도대체 왜 청와대 민정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고위 경찰과 또 정재호 의원이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이렇게 특혜를 줄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했는가.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도 이 신 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금가 원장 인사가 나니까 그 뒤에 보자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 원장은 달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아니 어쩔 수 없이 달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금가 원장 인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까? 이게 얼마나 부적절한 언급인지 정치권에서 숱한 경력을 쌓은 양정철 원장이 모르고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이런 메시지만 봐도 사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 사업가 신 씨에게 양정철 원장을 필두로 한 친문의 실세들이 빚을 제대로 지고 갚아주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선거 후에 공간을 나눠달라 이런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 원장도 윤 총경도 그리고 정재호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우선요. 이 신혜선 씨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이유. 신혜선 씨의 주장에는 너무 많은 여권의 핵심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우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등장을 하죠. 정재호 의원이라는 친문 의원. 그리고 윤국은 전 청와대 행정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윤국은 총경이
윤규균 총경에게 통해서 신모 씨와 연락을 하도록 한다. 윤규균 총경의 당시 민정비서관실에서 직위가 뭐였습니까? 대통령 친인척 감시예요. 신모 씨가 대통령 친인척입니까? 아니죠. 네, 바로 저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윤규근 총경 같은 경우는 정권에 굳은 일을 했다는 것. 대통령 친인척 관리는 그러면 누가 했을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양정철 원장의 텔레그램 대화입니다. 혹시 그래픽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 8월 24일 날 텔레그램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 곧 금감원장 인사가 나니까 그 후에 살펴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예, 화면에 자, 나오네요. 저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2017년 8월 24일. 제가 뭘 찾아봤겠습니까, 오늘? 저걸 보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허. 금감원장 인사가 언제 났는지를 전 찾아봤어요. 언제 났느냐? 2017년 9월 초에 났습니다. 바로 직후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곧 금감원장 인사가 나니까 그 후에 살펴보도록 하는 것, 이 문자를 보내고 나서 금감원장 인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자 자체를 그저 그런 문자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정확히 금감원장 인사까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 그 신혜선 씨라는 한 사업가의 말을 우리가 잘 새겨보고 이거를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하나 짧게 더 이렇게 조금 정리하자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생겨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친문 핵심 인사들이 이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서 피해를 입은 신모 씨를 어떻게 하든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다면서 그 수많은 사람이 등장한다. 네. 이 부분을 저희가 포인트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대선 후보 취재할 때부터 알게 됐어요. 왜? 노무현 대선 후보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3년 나라종금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나라종금 수사로 안희정 씨가 구속이 됐는데 이때 안희정 씨에게 개인 용돈으로 1억 9천만 원인가를 준 사람이 바로 우리들 병원장이었어요. 이때부터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을 기자들이 알게 됐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상호 우리들 병원 회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채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대출금을 받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거액의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연대보증을 줬던 것을 신혜선 씨라는 같이 연대보증인이 모르고 누군가가 대피를 해서 연대보증에서 비껴나가게 하는 이런 거에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서 본인 또 입장을 밝혔고 윤규근 총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이름까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일단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좀 저희도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